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이 과목 품목분류 과목을 진행을 할 텐데요. 품목분류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그 시험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죠. 품목분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 물품을 숫자 10자리로 변환시켜서 숫자화 시키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도 굉장히 많고 숫자 분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범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넓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과목이 이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과목 공부하실 때 이제 주요 주안점이 어디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품목분류라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은 통계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품목분류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품목분류 끝에 뭐가 붙어 있죠? 물품을 분류하면 그 물품별로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다면 이 세율을 적용해서 바로 납부해야 될 관세가 나오죠. 그리고 관세를 기초로 관세와 과세 가격을 더해서 부가세도 산출을 하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이 세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근데 이 세율이라는 게 각 국가마다 다 틀리면 안 되겠죠. 뭐 어느 나라는 이제 사과를 예를 들면은 사과를 수입을 하는데 그 사과를 원상태로 들어올 때는 아마 다들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과를 반 잘라서 2등분 된 사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이거는 사과니까 사과로 분류하겠어. 분류를 하고 어느 나라는 이거 반 잘라졌으니까 사과 가공품으로 분류를 하겠어. 그래서 가공품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이 국가마다 그렇게 물품을 다르게 봐버린다면은 똑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나라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율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품목분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분류는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WTO 가입 국가 모두가 이제 품목분류 규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국가 간에 이동하는 교역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 적용을 위해서가 이제 또 크고 그리고 물품별 이제 통계치를 내기 위해서도 이 품목분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변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FTA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세율이라는 부분도 이제 품목분류에 따라서 FTA 세율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품목별 양어 기준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품목별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들 보시면 다 HS 코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원산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이지만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는 이제 역시나 물품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류를 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이제 그 물품이 어떠한 산업군이냐 산업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물품이 어떠한 재질로 구성이 되었느냐 재질에 따른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특징들이 무엇이 있냐 기타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들을 저희는 이제 다 모아서 이 해석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한번 기준을 놔보자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모아서 만든 게 통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를 할 때는 이 통칙의 기초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칙은 통칙 1부터 해서 6번째 통칙까지 총 6개의 통칙이 있고요. 말 그대로 통칙이 HS 전반의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최초 분류 기준, 첫 번째 분류 원칙이 호의 용어, 그리고 두 번째가 주규정.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호의 용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그 숫자 4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분류된 가장 머릿말에 있는 단어들 이 호라는 게 숫자 4자리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총 10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4자리에 적용되는 게 호인데 이 호별로 들어있는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에 해당되는 건 일단 그 번호로 다 분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떤 물품이냐, 보통은 이제 재질,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시트상의 물품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플라스틱 시트는 그 호의 분류가 되겠죠. 재질상의 분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완구 같이 이제 완구의 기능을 하는 것들, 완구에 해당하는 또 호가 있으니 그쪽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호의 용어를 기초로 분류하는 게 이제 대원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호별로 또는 이 호 앞에 류별로 주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규정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호를 분류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게 이제 플라스틱 시트다라고 했는데, 시트가 뭔지 모르면 또 분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트는 가로 세로 20cm 또는 두께 3mm에 대해서만 시트상이라고 한다. 또는 절단면이 사각,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 시트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외의 형태로 절단되어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 시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정은 비록 플라스틱 시트지만 그 주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또 제외시키는 형태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호의 용어에 따라서 일단 1차 분류를 하게 되고, 그 호나 류별로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이 주규정에 따라서 그 호에 남아있는 것 또는 그 호의 세부 분류 또는 이제 그 호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 범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호의 용어와 그리고 각 류 호별로 있는 이 주규정을 중점적으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HS 코드를 보시면 이제 0102다라고 일단 네 자리만 잡을게요. 이게 이제 호라는 건데, 01 앞에 두 자리만 보면은 이게 바로 류입니다. 네, 01은 이제 첫 번째 류고, 이 류는 총 97류까지 있어요. 그래서 97개의 류가 있고 중간에 77번만 결번입니다. 얘는 이제 유보가 되어 있는 류고요. 01류부터 97류까지 총 97개의 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자리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1류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1류에는 산동물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01, 02 뒤에 두 자리가 더 붙었죠. 네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호에는 이 산동물이긴 산동물이지만 그 산동물의 종류도 이제 굉장히 많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01, 01, 01, 02 이렇게 해서 산동물의 말, 산동물의 소 이런 식으로 더 하위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디테일한 분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01, 02호라고 하면은 여기선 소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01, 02에는 이제 살아있는 소가 분류가 되는데, 죽어있는 소가 아니고 살아있는 소가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뒤에 21이라는 숫자를 더 붙여서 6자리를 만들면 여기까지는 이제 소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호에서는 살아있는 소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잡겠죠. 그래서 여기 21이라는 게 붙으면 이제 번식용 이라는 게 또 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용 소가 이제 분류가 되고요. 0101, 21이면 살아있는 번식용 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뒤에 1000번 해서 총 10자리를 완성했어요. 저희 이제 HS에서 이제 HSK라고 하면, HS는 이제 품목 분류 이제 HS를 얘기를 하는 거고, K는 이제 코리아예요. 품목 분류를 보시면 앞에 이제 이 6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정을 적용하는 국가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6자리는 어떤 물품이든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위 번호를 잡는 거는 각 국가별의 재량에 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본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마지막 자리들은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두 자리만 더 있는 나라도 있고 3자리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4자리를 더해서 총 10자리의 HS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HS 번호라고 해서 HSK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00번을 더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젖소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0102의 2일에 1000번에 해당하는 HS 코드 물품은 살아있는 소지만 그 중에서도 번식용의 젖소가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수입 물품으로 이제 소를 받았다라면은 그 소의 종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젖소네. 일단 젖소인데 살아있네. 일단 01에 젖소라는 건 알았어요. 소까지도 이제 확인이 됐죠. 그 소가 뭐 사육용인지 번식용인지 또는 뭐 기타의 용도인지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 용도가 확인됐다면 최종적으로 이 세 번들을 다 잡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산동물이라고 하는 게 1유의 용어고요. 그다음 0102호에는 이제 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호의 용어에 따라서 소는 다 일로 가는 거죠. 0102로만. 그리고 소호의 용어에 따라서 번식용 소가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젖소가 또 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로 분류가 됩니다. 자, 제가 방금 특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호의 용어처럼 용어에 바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특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게시되어 있는 용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제품들이 제품명으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품명으로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일반적인 재질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특계가 되어 있을 수는 없고요. 특계는 대부분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통계치가 굉장히 많은 물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번호에 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찾아내는 이제 재미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S 코드 10자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가 배우는 이제 호는 이제 이 앞에 있는 4자리까지가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6자리, 10자리는 특히 이제 10자리는 사실 FT를 할 때도 크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 앞에 6자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6자리까지 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 시험 범위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앞에 4자리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되신다면 이 호의 용어들을 이제 많이 다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호의 용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규정에 대해서 위주로 이제 저희가 학습을 같이 할 텐데, 암기를 하신다면 이제 그 부분들 위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학습하다가 그 중요한 범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01부터 97류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류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류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방직용 섬유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계나 전자부품들 84류나 85류에 나와 있는 그런 물품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요즘 이제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이 주규정이 조금 특이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류 위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 수업 시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호의 용어, 주규정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이제 먼저 봐두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복습을 하실 때에도 그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힘든 길이겠지만 저희 품목분류 이제 해놓으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자, 그럼 본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